통계 들어갑니다. 하루에 한 장씩 통계 쪽은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개념 나간다고 생각해. 남은 시간은 문제풀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앞쪽에 경우의 수 부분 있잖아. 조합하고 그쪽은 숙제로 넘길 거니까 숙제로 해가지고 오고, 수업 시간에 최대한 센 그 통계 쪽은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만큼 좀 풀려서 보내려고 이제. 인덱스. 자, 먼저 통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 부분 잠깐 나올 거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올 거고, 이제 그것들이 공식화 돼가지고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용할 때는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적용되는 거. 자, 먼저 별량에 있을 때 평균의 정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평균의 정의는 알지? 전체 별량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 뭐 우리 평균 구할 때, 시험 보고 나서 평균 구할 때 전체 과목 다 더하고 과목의 개수로 나눠준 것과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평균 구하는 과정은, 자,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고, 평균 m은 전체 별량의 개수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의 총합을 뭘로 나눴을 때, 별량의 전체 개수로 나눴을 때 값을 평균이라고 하고, 이거를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 자, i가 1일 때부터 n이 될 때까지 xi라고 놓고, 얘를 전체 별량의 개수 n으로 나눈 거 분의 1 했을 때가 평균 값이다.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정의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 건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옆에다가 잠깐 써놓으면 보기만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요 자리가 뭐였냐면 계급이었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뭐 시험 점수를 또는 몸무게를 또는 키를 가지고 자료를 조사했을 때 써놓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점수면 뭐 75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85점 미만, 이런 식으로 하고 반 전체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계급의 별량의 개수, 그거를 도수분포 배성은 도수라고 했고, 얘가 뭐 3명이야 4명이야, 85점 이상 90점 미만이 1명이야, 뭐 90점 이상 100점, 뭐 95점 미만이 5명이야.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체 총 2명이면 총합이 10명이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구간들은 얘네들은 각각의 구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계급에 대표하는 값, 다시 말하면 계급값하고 도수하고 곱한 다음에 전체 도수로 나눠줬었어. 그러니까 뭐 75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그러면 77.5가 계급값이 돼서 그런 애들이 3명 있을 거다. 82.5 하는 애들이 4명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 전체 별량의 개수를 다 나눠줬었던 게, 총도수로 나눠준 게 도수분표표상에서 구했던 평균 구하는 과정. 근데 그 대표값들, 즉 계급값을 하나의 별량으로 나타내서 x1번부터 시작해서 xn번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균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F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각각의 별량에 해당하는, 그 양에 해당하는 자료의 도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것과 똑같다. 각 계급의 별량과 누구랑 1번 별량과 도수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2번에 해당하는 별량과 도수하고 곱하고 해서 쭉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n번째 오는 별량하고 도수하고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도수의 총합, 각각의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들끼리 자, 다 더한 것으로 나눴을 때가 바로 평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살짝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면, 자, i가 1번부터 n번까지 왔을 때 xi 곱하기 fi를, 자, i가 똑같이 1번부터 n번까지 왔을 때 fi로 나눠준 것이 평균이고, 이거를 한꺼번에 결국은 나타낸 게 요 자리가 결국은 전체 도수의 총합이기 때문에 n분의 1 하고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fi. 자, xi랑 fi가 나타내는 말은 각각에 해당하는 계급의 별량과, 즉 대표값과 각각의 도수하고 서로 곱한 값, 그것들의 총합을 전체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요 x1, x2, 이 xi의 자리가 뭐였냐면 계급값들로 만들어져서 그 계급값하고 그 계급의 도수하고 곱한 것의 총합을 전체 별량의 개수, 전체 총 도수로 나눠줬던 게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통계 들어갈 때 나오는 두 번째가 삼포도야. 삼포도는 들어보긴 했어.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삼포도. 근데 그 흩어진 정도가 평균하고 가깝게 있으면 삼포도는 작다.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삼포도는 크다라고 했고, 삼포도가 작을수록 그 자료는 고른 자료고, 삼포도하고 멀리 떨어져 흩어진 정도가 커.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자료는 고르지 않다라고 했던 거. 근데 그 삼포도의 값을 알려주는 게 평균이 아니라 뭐였냐면 분산하고 표준 편차였어. 그리고 이제 이 삼포도를 나타내면, 근데 평균만 가지고 그 흩어진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그림들 본 적이 있을 거야. 예전에 평균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자료들이. 그러면 얘는 흩어진 정도가 크기 때문에 삼포도가 커.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가 크니까 자료가 고르지 않지만, 평균값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조밀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경우는 삼포도가 작다라고 하고, 걔네들을 고르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평균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냐 작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걔네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했을 때 편차라고 했고, 그 편차의 총합이 결국은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까 0이 됐거든. 그래서 편차로 구하지 않고, 그러면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그 크기를 가지고 비교하자라고 해. 근데 제곱해가지고 더한 수는 또 되게 커지겠지. 그래서 그걸 좀 더 작게 나타내기 위한 게 제곱의, 즉 편차의 제곱의 합을 평균값을 구해서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그 표준편차의 값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자료가 고르다 고르지 않다라고 읽었던 거. 그러면 먼저 삼포도의 정의부터 정리하면, 삼포도라고 하는 것은 별량이, 어떤 별량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 이것을 삼포도라고 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삼포도가 바로 표준편차. 자, 우리가 여기 평균은 M이라고 쓰고 분산은 S라고도 많이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읽을 때 시그마의 제곱으로 놓을 것이고, 자, M일 때 분산을 정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요렇게 가기. 분산의 정의는 뭐였냐면, 편차는 이거였어.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즉 평균하고 별량 사이의 간격, 거리를 뜻하는데, 이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멀다라는 얘기고,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워. 근데 이 편차들을 구해놓고 나면 걔네들의 총합이 결국은 0이 돼버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삼포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을 구할 건데, 이 평균이 바로 뭐냐면 분산이라는 거. 이게 분산의 뜻. 근데 이 결국은 분산도 제곱의 총합이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져. 그래서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거 크게 말할 수 없어서, 이거를 조금 더 수치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숫자의 크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양의 제곱근으로 나타낸 게 바로 표준편차. 그래서 자,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별량을 X1이라고 했으니까 이 분산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내면, 먼저 각 별량에 대한 편차의 제곱을 먼저 구해.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 대한 평균이 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해서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후에 이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게 바로 분산. 그럼 이거를 기호로 시그마화하면 i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요 정의를 이용해서 시그마, 즉 분산의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낼 건데 얘를 그대로 정리할 거야. 그대로 전개. 그러면 빼기 그 다음에 x2 이제 너무 크네. 자, 전개하면 얘. 그리고 이제 나누면 아니 그대로 적어. 그냥 하나 지웠어요. 적는 거 그대로 똑같아. 잠깐만요. 여기 제곱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건데 제곱이 밖으로 나가봤다. 요거 미안한데 요거. 그다음에 제곱이야. 그 다음에 2m 곱하기 n분의 x1부터 시작해서 이건 또 왜 제곱을 썼다냐. xn까지 가고 m의 제곱.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값이 자, 얘가 지금 평균하고 똑같은 말이야. 얘가 평균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에 2m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지냐면 요 자리는 자, 별량의 제곱의 평균.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고 얘는 알고 있는 그대로 평균의 제곱. 얘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별량의 평균의 제곱. 그래서 자, 분산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이었고 걔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려서 썼을 때 결국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제곱, 별량의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고도 같다. 근데 실제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보다도 별량을 제곱한 것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을 때의 식이 실은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이제 구분하면 이렇게 한 가지 하고 또는 이렇게 식이 두 가지로 즉 분산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다른 건 없고, 분산을 구한 후에 분산의 값의 양의 제곱근. 어려운 말 없고, 표준 편차는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즉,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자, 마찬가지 왼쪽에 2번 보면 도수분포표 상에서 지금 평균 구한 것처럼 도수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분산을 구할 건데, 마찬가지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들이 별량인데, 얘네들이 실제로는 뭐 어떤 계급이 주어졌을 때 그 각계가 계급에 대표하는 값들. 자, 걔네들을 가지고 도수분포표 상에서의 분산 구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여기서 처음에 구한 얘네들은 가정하기를 뭐냐면 별량이 한 개 있을 때요. x 1번 별량이 하나, 2번 별량이 한 개씩 있을 때 얘기고, 지금 도수분포표 상에서는 이 각각에 해당하는 별량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는 아래에서 구한대. 여기는 별량이 한 개씩 있을 때, 요 양에 대한 도수가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n개가 된 거야. 근데 도수분포표 상에서는 얘네들이 각각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살짝 이제 바꿔지기를 요렇게 하라고 도수분포표 상에서는 구해보면, 시그마의 제곱은 이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같은데, 이 각각의 별량에 대한 편차의 제곱에다가 반드시 거기다가 이제 뭘 곱해줘야 된다? 도수를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대로 가고, 더하기 여기다가 곱하기 뭐만 F1 도수 해서 n번까지 그거를 뭘로? 전체 도수 총 도수로 나눠준 게 분산이다. 그럼 이걸 정리시킨 게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하고 i-m의 제곱 곱하기 fi. 자, 이게 결국은 아까 똑같은 분산의 정의, 편차 제곱의 총 합에 대한 평균. 오늘은 그냥 거의 공식 적는 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전부 다 분자를 전개할 거야. 얘도 마찬가지 쭉 정리시키면 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2에 똑같이 더 길어야 되네. 더 길어야 마이너스 2만 하고 완전 제곱씩 풀려서 마지막에 m의 제곱하고 더 길어네. fn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전체 물론 총도수로 나눠주기. 그냥 다시 나누면
n분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다 정리한 게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얘가 결국은 n분의 1 하고 n까지 해서 xi의 제곱 곱하기 fy 마이너스 결국은 m의 제곱 똑같이 여기다가 n분의 1 하나만 넣어주면 안될까? 여기 앞에다가 혹시 나오면 n분의 1 해줘도 되고 n분의 1 곱해줘도 되고 그냥 만약에 다 적어버렸으면 여기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n으로 나눠주는 거.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평균 m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나오는 거 하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 여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별량의 평균의 제곱.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별량을 제곱한 후에 그것의 평균을 구한 것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을 했을 때 분산을 구할 수도 있더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자, 얘네들은 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학교에서 증명하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별량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뺐다라는 것이 분산이 되게 된 과정은 그 전 과정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에서 나오게 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면 외우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5번 문제 그럼 예제 문제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별량 10개가 있을 때 합이 10이고 제곱의 합이 170일 때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평균은 우리가 뭐 했어? 1번부터 10번까지라고 하는 10개의 별량이니까 이 별량의 총 합을 별량의 개수가 10개라니까 10개로 나누면 10분의 10이 돼서 평균은 1.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1번 별량의 제곱, 2번 별량의 제곱하고 몇 번까지? 10번까지의 별량의 제곱의 총합이 170.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먼저 나온다? 분산이 나와야 되는데 분산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별량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이야. 그러니까 10분의 얼마부터 들어가? 170 해서 거기서 누구만큼? 평균의 제곱만큼 뺀 값이 결국은 뭐다? 분산이다. 그래서 분산은 16이고 그때의 표준 편차는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4. 안 그러면 이제 편차의 제곱 다 구하는데 편차 구하려면 x1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x2 빼기 10의 제곱 이걸 다 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만들어낸 결과가 얘라는 거. 그치? 자 2번. 2번은 평균이 13이고 표준 편차가 5일 때 2x1의 제곱부터야. 그러면 자 1번부터 n번까지의 별량의 총합이 얘거든. n번까지 합이 13이란 얘기고 표준 편차가 5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분산을 알 수가 있지. 이 별량의 분산이 얼마냐면 25야. 그러면 분산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x1의 제곱, x2의 제곱 쭉 가서 n번까지 별량의 제곱을 총 별량의 개수 n개로 나눈 다음에 평균에 해당하는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 얼마다? 25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분산이라고 하는 게 별량의 제곱의 합의 평균을 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n분의 해서 n번까지 제곱의 합은 169에다가 25 더하면 169제 13의 제곱이 169 맞지? 거기다가 25 더한 값 얼마야? 194. 그럼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다? 요거에 대한 평균이니까 결국은 n분의 쟤네들 다 더하는 거지. 제곱의 값이고, 했으면 얘가 결국은 처음에 주어져 있는 별량의 제곱의 합의 평균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194 가지고 와서 388 평균은 그렇죠. 388.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x1부터 시작해갖고 n개의 별량의 제곱에다 각각 2배씩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의 평균이니까 결국은 n분의 각 별량의 제곱의 총 합에 대한 평균에 2배하라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면 결국 분산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대로 하면은 평균 구해 놓고 평균 구해서 별량의 총합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해서 거기서 이 과정들을 다 넘어왔었다라고 하면 이제 중학교 때 배울 때 처음에 분산 배울 때 그 과정을 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결국은 분산은 이렇게 구하는 게 더 간단하더라. 별량의 제곱의 총합에 평균 구해서 평균의 제곱을 뺐을 때 분산은 가장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 확률, 그 통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변수들이 나오는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야.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어. 그러면 한 개 던질 때 각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씩이야. 근데 그 6분의 1이 나왔을 때 어떤 값을 하나씩 대응시켜 주는 거야. 뭐 1의 눈이 나오면 6분의 1인데 1의 눈이 나오면 뭐 10을 줄 거야. 뭐 2의 눈이 나오면 20을 줄 거야. 6의 눈이 나오면 60을 줄 거야 하고 임의로 어떤 하나의 변수들을 각각의 확률에 대응시켰을 때 그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해. 근데 그거는 정해진 값이 아니야. 확률 변수는 그냥 문제 내는 사람의 임의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건 어떤 기대값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뭐지? 뭐 이렇게 도박 같은 거 했을 때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뭐 두 눈의 합이 얼마 나왔을 때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확률 변수 X라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확률에다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사건의 확률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그 확률에다가 어떤 기대치만큼의 어떤 값을 변수로 잡아놓고 대응관계로 만들어줬다. 그때의 변수를 확률 변수다라고 해. 자, 그거를 정의를 해보면 자, 어떤 시행에서 조건에 의해 자,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자, 대응시키는 거. 자, 이때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표본 공간을 수량화해서 여러 사건의 확률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 중에 확률 분포. 자, 이 확률 변수 x가 자, 확률하고 어떤 값하고 대응시켰을 때 나오는 이 확률 변수 x가 그 확률하고 대응했을 때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흩어져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사건의 확률 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확률 변수. 다시 말하면 이 확률 변수하고 x하고 그러니까 확률하고 확률 변수 사이에서 함수 관계를 대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확률 분포라고 생각. 써보면 확률 변수 x의 모든 값과 모든 값하고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라 하자 그랬어. 다시 말하면 확률하고 확률 변수하고 서로 함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게 확률 분포라고. 그래서 확률 변수는 그 아래 보면 대문자로 나오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은 x, y, z를 소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개수를 셀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어.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에 눈이 2개 나와. 그럼 확률은 4분의 1이야. 근데 앞면이 2개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이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변수의 값을 줬을 때 한 뭐 100원 이렇게 잡을 거야. 100으로 잡아주고 앞면이 하나 나오고 뒷면이 나올 때 확률은 분명히 4분의 2야. 근데 그 경우는 우리가 300이라고 주자. 어떤 값을 변수 x를 300이라고 대응시켜 주자. 그리고 뒷면이 2개 나올 때는 확률은 4분의 1이 분명한데 그때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기대치나 어떤 값을 뭐 500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확률하고 어떤 숫자 실수값하고 이렇게 대응 관계를 하나씩 짝을 지어 놓은 게 바로 확률 분포라고 해. 근데 이게들이 개수가 하나씩 셀 수 있어. 지금같이 동전을 2개 던졌어. 주사위를 던져. 그럼 요런 애들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다라고 하고 뭐 확률, 몸무게라던가 거리라던가 이렇게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던가 연속적인 상황에서는 하나씩 끊어지지 않고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해. 그러면 이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변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연수 범위 안에서 유한계 범위 안에서 하나씩 뚝뚝 떨어져서 나와. 확률들이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도 하고 이제 함수 관계로 넘어가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변수하고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함수 관계로 만들 건데 이산 확률 같은 경우는 즉 하나씩 끊어져서 나오는 경우 뭐 주사위 한 개 던져서 6분의 1 2의 눈이 나와 3의 눈이 나와 이런 경우는 그때 만들어지는 대응 관계를 나타냈을 때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근데 이거는 함수 관계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함수 관계를 주면서 이 안에서 확률과 변수 사이의 관계를 구하여라 라고 줄 거예요. 한쪽 면이 예제 문제 봤을 때 한쪽 면에 1의 눈이 다른 쪽 면에 2의 눈이 새겨진 동전이 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내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로 하였을 때 이거는 뭐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얘네들의 합으로 안 주고 곱을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바뀌는 거야. 얘네들을 나눴을 때 몫을 확률 변수로 할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임의적으로 내가 하거나 문제 내는 사람의 출제자의 의도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야. 근데 그림이 나오거나 숫자가 얼마가 나올 거야. 그럼 확률이 2분의 1 되는 건 정해져 있지. 확률 변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게 확률 변수. 그럼 이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얘가 1하고 2의 눈이 있는데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두 눈의 합을 확률 변수 x로 잡았기 때문에 자,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1이 나오던가 1하고 2가 나오던가 둘 다 2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 x, 이 문제에서 말하는 변수 x는 2하고 3하고 4일 대로 나눠지겠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2하고 3하고 4로. 그러면 그때 대응하는 확률을 이렇게 쓰자. 2의 눈이 2가 되려면, 합이 2가 되려면 둘 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야. 3이 되려면 한쪽은 1이 나오고 한쪽은 2가 나오는데 두 가지 경우지. 1하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2하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 확률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야. 4가 되려면 두 눈의 합이 4가 되려면 두 수의 합이 4가 되려면 둘 다 2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네 가지 경우에서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확률은 그때 4분의 1이야. 이렇게 변수하고 확률하고 대응 관계를 나타낸 게 확률 분포표.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확률 분포표. 변수하고 확률하고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거야. 근데 얘네들은 딱 몇 가지 경우냐면 네 가지 경우 안에서 일어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연속은 아니지. 확률이 될 수 있는 게 변수가 2가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가 있고 4가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요때 2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1. 그 다음에 두 눈의 합이 3이 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 자, 변수와 확률 사이에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확률 분포표고 걔네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확률은 결국 뭐냐면 점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어디 x하고 그 대응하는 확률하고 사이에서 요 길이가 결국은 뭐냐면 확률이라는 얘기야. 길이가. 이 선분의 길이가. 그리고 이 길이의 총합이 당연히 얼마? 1. 지금같이 이렇게 확률이 변수하고 확률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띄엄띄엄 나와 있잖아. 이런 게 바로 이산 확률 변수. 자, 얘네들을 이제 표본 공간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나올 수 있는 게 둘 다 1이거나 1하고 2가 되거나 2하고 1이 나오거나 2하고 2가 나오거나 표본 공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네들을 함수 관계로 대응시키래. 그건데 이 함수 관계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냥 자기가 편할 대로 만드는 거지. 정해지지 않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는 어디서만 이산 확률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연속에서는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쓴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거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 확률 질량 함수를. 이때 x는 2하고 3하고 4야. 자, 근데 이거는 마음이라 그랬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나는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x가 2가 나오면 4분의 1이라고 쓸 거고 3이 나오면 4분의 2 또는 2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두 눈의 합이, 두 수의 합이 4가 나오면 그때 확률 대응식일 때 4분의 1이라고 쓸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질량 함수는. 어디다가 기준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렵게 만들면 위에 있는 식같이 만들어지겠지.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근데 나는 그냥 이거 이산이니까 따로따로 쓸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써도 되고 어차피 2하고 4가 나왔을 때 확률은 4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x가 2하고 4 나오면 확률 4분의 1 줄 거고 아니면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면 그때 확률 변수는 2로 또는 4로 대응시킬 거야. 이렇게 정해주면 그거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자, 또 하나
확률 질량함수 이제 정리해보면, 자, 확률 질량함수는 반드시 이산 확률에서만 우리가 유한계 범위 안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할 건데, 자, 얘네들의 특징은 당연히 총합은, 이 함수 관계에서 만들어진 확률의 총합은 반드시 얼마일 때다? 1밖에는 안 나와. 왜냐면 확률에다가 어떤 변수를 그냥 정해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똑같이 0에서부터 얼마까지? 1까지 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가 i가 번호가 1번부터 몇 번까지? n번까지 있을 때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은 결국은 이거다. 이 말은 확률의 총 합을 뜻한다. 얘는 1번 확률부터 시작해서 변수가 주어졌을 때 마지막 n번까지 확률이고,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확률의 범위를 줄 거야. i번째에 있는 확률부터 시작하고 변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j 번째 오는 변수의 확률의 총합은 이렇게 들어간다. i번부터 j에서 끝나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거 어려운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일단 요거까지 정리하고, 단 i는, i하고 j는 1번부터 2번까지 n개의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 대응시킨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말. 예를 들어서, 자, 변수 x가 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까지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의 합을 말해. 원래는 변수가 이거였겠지. x가 1, 2, 3, 4, 5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6번까지 있다라고 하자. 그럼 그럴 때마다 px, pi는 확률이 각각 p1번, p2번 예를 들어서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변수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들은 이산 확률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2번 확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변수가 2일 때 확률과 변수가 3일 때 확률과 확률 변수가 4일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가 5일 때의 확률까지를 다 더하라는 의미. 이 말은 지금 세 번째 있는 말 자체가. 자, 예를 가지고 풀어보면 9번 문제,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기로 했다. 그럼 총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때 뽑힌 대표 중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어. 그럼 여학생은 최대 3명까지야. 그지? 그러면 얘를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요렇게 볼 수 있지. 일단 변수부터 만들어 놓으면, 자, 요렇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로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는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힐 때, 1명 뽑힐 때, 2명 뽑힐 때 최대 3명까지 뽑이 아니다. 3명이 우리 몇 명 뽑아? 2명 뽑아. 3명 나오면 안 되지. 이까지만 적으면 되고, 그러면 그럴 때 확률을 이렇게 놓자.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만들자. 뭘로? 확률 구하는 식으로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거냐면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 뽑히느냐에 따라서의 대응하는 확률이 바뀌지. 그래서 몇 명, 남학생하고 여학생 구분해서 여학생 3명 중에 1명도 안 뽑을 때, 그
그 다음에 남학생은 4명 중에 자, 몇 명? 1명을 뽑을 수도 있고 1명도 안 뽑힐 수도 있겠지. 남학생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이렇게 여학생 수에 따라서 남학생 뽑는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원래 2명 뽑아야 되잖아. 여학생 수에 따라서 남학생을 뽑을 거기 때문에 남은 사람 수에서 뽑으면 되지. 그래서 자 확률 변수 x랑 이제 확률하고 구할 거야. x일 때는 이거네. 7명 중에 2명 뽑고 그 중에서 여학생 3명 중에 1명도 안 뽑고 남학생이 전부 다 2명 뽑힐 거야. 이때 확률이 7분의 2. 자, 확률 변수가 1일 때 다시 말하면 여학생 1명 뽑을 거야. 그러면 3명 중에 1명 뽑고 나머지 1명은 남학생 중에 1명 뽑을 거야. 얘가 7분의 4. 그 다음에 여학생 2명 뽑을 거야. 전체에서 2명 뽑을 때 중에서 여학생 3명 중에 여학생 2명 다 뽑고 남학생 중에서 1명도 안 뽑아. 자, 요때 확률이 7분의 1. 그럼 얘를 확률 분포표에 옮기면 7분의 2, 7분의 4, 7분의 1. 그럼 총합이 1. 자, 1명 이하의 대표를 여학생이 1명 이하를 뽑을 거야. 그때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확률 변수 x가 얼마 이하? 1명 이하니까 1 이하일 때. 그럼 얘는 쓰면 이거네. 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와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 찾아서 더하라는 의미. 그럼 0일 때가 7분의 2, 1명 뽑을 때가 7분의 4. 그래서 여학생이 1명 뽑힐 확률, 1명 이하 뽑힐 확률은 7분의 6. 자, 식을 유도해 가는 과정은 사실 어려워. 용어들도 좀 어렵기는 하고. 근데 막상 문제 적용시킬 때는 어렵지 않아, 여기가. 그래서 뭐 할 말 있어? 물어볼 거 있어?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다른 건 아니고 확률이야.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에다가 어떤 변수를 하나 임의로 주면서 서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확률 변수고, 확률 변수는 그 의미고, 확률에다가 대응시킨 어떤 하나의 x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 서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계식이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야. 근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뭐 정확하게 주진 않을 거고, 그 대응 관계 만들어라 그러면 확률 구하는 식을 관계식으로 정리만 해놓으면 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만.